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 상곡동에 있는 전주유씨 류세규 묘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묘역은 현재 의정부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류세규라는 인물은 조선 중종 때 중요 관리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인 중종 때 전첨이라는 그런 관직 등을 역임을 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1493년에 출생해서 1553년에 사망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에 그 조상들의 무덤이 그 후손들의 무덤이 함께 세워져 있는데요. 아들의 무덤과 손자의 무덤, 현손의 무덤들이 능선을 따라서 아래 위로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5대에 걸쳐서 분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상들의 무덤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능선을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5대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이곳에는 총 13기의 무덤들이 일렬로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떻게 조상을 숭배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 묘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고, 또 그 조상들을 현청하기 위해서 새롭게 비를 세웠음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주유씨 후손들의 조상 숭배가 오늘날까지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하나씩 올라가서 볼까요? 무덤에 따라서 앞에 배치되어 있는 성물들이 조금씩 달리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이렇게 문관석이 있고 좀 독특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평면적인 그런 조각을 했는데요. 얼굴이 아주 납작하게 생겼고, 눈, 코, 입이 분명하고, 앞면이 굉장히 넓적한 마애불 형식의 어떤 그런 석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분 왼쪽에 이와 같이 묘비를 세워놨습니다. 현재 묘갈명이라고 해서 세워져 있고요. 유공 묘갈명이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숭정 기원 후 90년 정유 10월 1에 세웠고, 증손 유학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이 비를 세울 때 관여한 인물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봉분의 인물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전형적인 묘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손들의 무덤이 이와 같이 세대별로 쭉 이어져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마련됐는데요. 성균 생원 유공 정지묘, 유정의 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묘가 있는데, 여기도 좌우에 이와 같이, 여기는 동자석만 좌우에 마련을 했는데요. 동자석이 가슴에 독특한 지물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공지묘라고 세워져 있고요. 부인과 함께 합장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후손들이 2002년도에 다시 이 무덤 주인공과 관련된 묘역을 정비했고 행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묘비 뒷면에도 이와 같이 행적을 기록했네요. 묘비 뒷면에 보면 숭정 후 을유년 9월에 이 묘비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분이 언제 조성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동자석만 좌우에 세워서
당시 검소하게 묘역을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도 봉분과 묘비와 상석, 향로석만 마련된 묘역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성물이 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생원, 유정, 처, 유인 한평이시네요.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분의 묘가 바로 저 아래에 있었는데 저분의 부인의 무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후에 봉분이 마련됐네요. 왜 합장하지 않고 이같이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쪽에 부인의 묘를 마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다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성물들이 잘 마련된 그런 무덤이 있는데요. 이 무덤도 유공지묘라고 되어져 있죠. 묘비가 아주 다른 묘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은 유훈의 무덤입니다. 여기 보면 무덤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명문을 새겼고요. 후손들이 2002년에 다시 이 비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분 앞쪽으로 이와 같이 일단의 장대석을 놔서 정비를 잘했고, 좌우측에 문인석, 석인 한 구와 망주석을 놔서 이 묘역의 입구를 표시를 했는데, 이 문인석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고요. 조각기법이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표현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문인석과 망주석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인석이 살짝 웃음을 머금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손으로 모아서 호를 턱에 바짝 댄, 그리고 그 아래에 옷주름이 있고 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 하부까지 땅에 묻혀야 되는데 일부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문인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와 같이 대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옷주름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긴 관복을 입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묘비가 상당히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부에는 사각형 대석을 놔서 이 묘비를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상면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나요? 그리고 이 위에도 무덤이 있는데요. 무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전주 유공휘 균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균의 무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묘비가 오랜 세월로 인해서 마모가 되자 이와 같이 다시 묘비를 세워서 주인공이 누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묘비는 1982년도에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묘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균묘도 쌍분으로, 좌우에 쌍분으로 되어 있고요. 부인과 함께 쌍분이네요. 합장하지 않고 봉분을 각각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1단에 단을 두었고, 묘비, 상석, 그리고 문인석, 망주석, 반대편에도 문인석, 망주석을 했는데 문인석을 바깥쪽으로 세웠고 망주석을 안쪽에 세운 그런 조성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인석은 규모가 작지만 또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전형적인 석인상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망주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망주석은 위에 놓인 보주를 상당히 크게 마련했다는 것이 좀 독특하네요. 반대편에 있는 문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인석은 이끼가 많이 끼어 있네요. 적정한 시기에 보존 처리를 한번 해야 될 그런 문인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공해가 심해서 이런 문인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뒷면에도 옷주름이 자세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섬세한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유균의 묘였습니다. 이 묘비는 아주 간략하게 마련이 되어 있죠. 뒤쪽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는 거 볼까요? 뒤쪽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네요. 명문이 새겨져 있었네요. 근데 오랜 세월 현재 마모로 인해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윗부분 거의 마모돼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측면에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모가 심하니까 후손들이 이와 같이 옆에 새로운 비를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이 위에도 대형 봉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묘도 마찬가지로 묘비가 오래되니까 오른쪽에 이와 같이 새로운 묘비를 세워놨는데요. 이 묘비는 부인 2명과 함께 봉분을 마련했는데요. 독특한 봉분 마련 기법을 보이고 있네요. 뒤쪽에 봉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에 이와 같이 다시 2개의 봉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또 작은 봉분이 마련되어 있네요. 아마 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인을 앞쪽에 배치한 게 아닌가, 이런 독특한 기법을 보이고 있는 봉분입니다. 아주 재밌는 봉분이네요. 한번 위에 가서 볼까요? 저도 이런 봉분 마련한 것은 처음 보는데요. 숨이 찹니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요. 독특하죠? 예. 무덤 안에 관을 배치할 때 이와 같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2명의 부인이 있을 경우 좌우에 관을 배치하는 그런 배치법을 봤습니다. 그런 배치법을 일반적으로 품자형 배치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봉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부인의 봉분을 조성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봉분 조성법도 품자형 봉분 조성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그런 봉분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묘역에도 앞쪽에 이와 같이 문인석과 망주석을 좌우에 각각 덱친덱에 현재 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각기법은 오랜 세월로 인해서 마모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 아주 웃고 있는,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문인석을 현재 향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문인석은 좌우 문인석의 얼굴 문양이 약간 다르네요. 자세히 보면 이 문인석은 약간 화가 난 얼굴, 그런 얼굴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저 문인석은 가까이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얼굴이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문인석 같은 경우는 얼굴을 입체적으로 볼륨감 있게 표현을 했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 문인석은 얼굴 모양을 이 볼과 코, 이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문인석과 조금 다른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어서 후대에 다시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 때 당시에 다른 장인이 조각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는 다른 묘역에 있던 걸 후대에 옮겨와서 새롭게 이곳에 세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무덤에 세워진 좌우의 문인석이 서로 다른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독특하네요. 망주석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묘비는 후대에 와서 다시 조성된 건데, 측면을 보니까 1996년 2월 달에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손이 세웠고, 후손 중에
종손인 대수라는 인물이 세웠음을 알 수가 있네요. 주인공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그런 새롭게 조성된 묘가리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건데요. 상당히 규모가 크게 마련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모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표면에 조각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뒷면에 이와 같이 묘 비문을 세웠음을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모가 많이 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마모가 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서라고 해서 이 글씨를 쓴 사람과 여기 찬자네요. 이 글씨를 찬한 사람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현재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문 첫머리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 찬자와 서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각자는 새겨지지 않았네요. 고려시 때까지는 각자가 기본적으로 새겨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석비를 공사한 장인의 이름이 꼭 새겨지는데 조선시대는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분이 이와 같이 남편을 중심으로 좌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현재 2명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능선 아래로 이와 같이 13분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기는 유공세귀 유세귀의 무덤임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후대에 와서 묘비를 새롭게 세웠고요. 이 묘비는 후손들이 1994년 3월 달에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쌍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쌍분 앞쪽에 이와 같이 한가운데 묘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묘비에 현재 부인과 남편 유세구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도록 명문이 새겨져 있고요. 그 앞쪽에 이와 같이 상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묘비 뒷면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네요. 아주 잘 새겨져 있습니다. 비교적 명문이 잘 남아 있는데요. 오른쪽은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왼쪽 끝은 명문이 새겨져 있고요. 이 끝부분에 황명 만력 5년 8월에 세워진 거네요.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진 그런 묘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력년간에 세워진 묘비나 석비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묘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력 5년이면 상당히 이른 시기인데요.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묘비를 새겼고 하부의 대석은 많이 마모가 되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측면에 안상을 새겼고요. 안상을 하나 둘 세 개씩 새겼고 측면에도 넓게 안상을 새겼고요. 상면에 연화문을 마련했고 홈을 마련해서 비신을 세웠는데 이 비신은 측면도 아주 정교하게 이와 같이 모서리를 깎아냈습니다. 이런 걸 모죽임이라고 통상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거기를 깎아서 이와 같이 경사지게 해서 모죽임을 한 거죠. 상당히 정교하게 시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봉분 앞쪽으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좌우에 하나씩 쌍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문인석이고요. 망주석입니다. 여기에는 문인석과 망주석은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다른 망주석과는 좀 다른 시석 수법을 보인다는 점이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규모가 작지만 이 상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간략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조금 독특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모가 됐지만 문인석도 정교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좌우 대칭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사실적인 조각 기법을 보인다는 점이 여기에 있는 망주석의 좀 조각 기법이 우수한 측면입니다.
마치 옷주름도 사실적으로 되어 있고 얼굴 문양도 눈, 코, 입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석한 건 오랜 세월로 인해서 마모가 심하게 돼서 현재 구체적인 조각 기법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좀 애석한 점입니다. 뒷면을 한번 볼까요? 네, 뒷면에도 이와 같이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문인석은 이 봉분이 조성될 당시보다는 좀 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각기법상 조선 후기의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고요. 이 봉분이 만들어졌을 조선 전기에는 저런 문인석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문인석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능선 아래쪽에 일률적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마지막 무덤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무덤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덤은 유영성의 무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부인과 함께 마련된 합장묘인데요. 부인은 진주 강씨였네요. 부인과 함께 합장묘가 만들어지고 그 앞쪽에 이같이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석 그리고 1단에 단을 부었죠. 후손들이 기록이 인멸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같이 새롭게 묘비를 세웠고요. 그래서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면 1982년에 후손들이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문을 찬한 사람, 글씨를 쓴 사람, 비문을 감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영성의 묘인데요. 다른 봉분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을 각각 쌍으로 해서 이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취석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졌지만 옷주름이랄지 관대랄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런 문인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일 상부에 유영성의 묘를 위치를 시키고 그 아래쪽 능선을 따라서 후손들의 무덤을 쭉 배치를 시켰습니다. 현재 5대에 걸쳐서 총 13명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남편 부인이 각각 합장 또는 쌍분 또는 품자형으로 해서 부인이 2명일 경우에는 봉분을 3개 이런 식으로 마련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마련된 이 무덤들은 조선 후기에 다양한 무덤을 조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선시대에 어떻게 조상을 숭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전주 유씨 후손들이 지금도 이 묘역을 잘 관리하면서 그 선조들의 위협이랄지 아니면 많은 업적을 현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무덤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할 만한 그리고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계승을 해줘야 될 그런 문화재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